여러분, 교통사고 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에서 온 한 의사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 바인, 독일 함부르크 종합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유럽 의료 응급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한국에 3개월간 연수를 왔습니다. 체계적이고 규칙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클라라가 한국에서 마주한 것은 매뉴얼도 지시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오후 2시. 클라라 바이는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 의료진들과의 첫 학회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던 그때였습니다. 귀를 찢는 금속 충돌음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클라라가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고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노인 한 분도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클라라는 독일어로 중얼거리며 즉시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멈춰주세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내리기도 전에 이미 주변 차량들이 하나둘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고 비상 삼각대를 꺼내더니 재빠르게 사고 현장 뒤편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뒤따라오는 차량들에게 손을 흔들며 차선 변경을 유도했습니다. 클라라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 독일이었다면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마치 훈련받은 응급요원들처럼 각자가 할 일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한 젊은 여성이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곁으로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클라라도 서둘러 택시에서 내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로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환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노인분의 어깨에 덮어드리고 있었고 또 다른 여성은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입니다. 클라라가 독일식 영어 억양으로 말하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인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무릎을 꿇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고 겉보기에 큰 외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구급차는 언제 와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이미 신고했거든요. 119 신고를 마친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누가 신고했나요? 책임은 누가 지죠?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질문들이 먼저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다쳤으니 돕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비상 삼각대를 설치했던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구급차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클라라는 독일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을 동원해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노인분은 팔에 찰과상이 있어 지혈이 필요했습니다. 거즈나 붕대 같은 게 있을까요? 클라라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이 잠깐만요 외치더니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의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몇 분 후 그 여성이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봉지를 열어 보이는데 그 안에는 거즈, 붕대, 생리식염수, 심지어 일회용 장갑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될까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기 편의점에서 샀어요. 코너가 있더라고요. 클라라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여성이 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자신의 돈으로 응급용품을 사러 갔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 다치면 일단 구급차를 부르고 전문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클라라가 말하며 장갑을 끼고 거즈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용품을 사온 여성이 클라라를 도와 환자의 팔을 고정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손놀림이 꽤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혹시 의료 관련 일을 하시나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예전에 응급처치 교육받은 적이 있어서요. 응급처치 교육이요? 네.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받거든요. 1년에 한 번씩요. 클라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독일도 응급처치 교육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실제로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내려와 현장을 파악하더니 클라라에게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떠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의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 명료하고 큰 외상은 없어 보이지만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노인분은 우측 팔에 찰과상이 있어 지혈 처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네요. 응급구조사들이 환자들을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클라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고 현장이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삼각대는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교통 통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누군가의 지시나 매뉴얼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자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삼각대를 설치했던 남성이 다시 그것을 치우고 편의점에서 응급용품을 사온 여성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클라라는 그 여성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응급용품 값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성이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다른 사람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여성은 정말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클라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데, 그저 사람이니까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택시기사가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갈까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것일까요? 택시가 다시 출발한 후에도 클라라의 머릿속은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해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독일식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학회가 끝난 후 클라라는 한국 측 담당자인 김 교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요. 클라라가 운을 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아무도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구조 활동을 도운 사람들 말이에요. 김 교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분이요? 네, 독일에서라면 누가 응급처치를 했는지, 누가 교통통제를 했는지 모두 기록에 남겨야 하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고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걸 신경 쓰는군요. 여기서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요. 안 따진다고요? 네, 사람이 다쳤는데 돕는 게 당연하죠. 굳이 이름을 남길 필요는 없고요. 클라라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응급처치를 잘못해서 환자가 더 다치면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분을 밝히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조 활동을 주도했던 분은 의료진이었나요? 글쎄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클라라는 오늘 본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비상 삼각대를 설치한 남성, 편의점에서 응급용품을 사온 여성, 교통을 정리한 운전자들의 이야기를요. 김 교수는 듣고 나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일들이요. 여기서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라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자라기도 하고요. 굳이 의료진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나 상황 대처는 할 줄 알아요. 클라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이름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걸 하면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거든요. 굳이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이름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클라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독일에서는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고 가능하다면 보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예의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각자 할 일하러 갔겠죠. 회사 가야 할 사람은 회사 가고 집에 가야 할 사람은 집에 가고요. 정말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클라라 선생님, 혹시 독일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뉴스에 나와요?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시민이 생명을 구한 경우에는요. 여기서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오히려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클라라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행을 했는데 그걸 알리는 것을 싫어한다니요. 독일에서는 선행을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말이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클라라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스템도 매뉴얼도 없이 움직이고 보상도 인정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고마워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니요. 과연 이런 방식이 옳은 건가? 아니면 독일 방식이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건가? 클라라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라라는 어제 사고가 난 장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어제 도움을 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제 여기서 응급용품을 사간 여성분 아세요? 응급용품이요? 아, 그런 분이 계셨나요? 저는 야간 근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낮 시간 근무자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즈나 붕대 같은 거 사가신 분 있었는데 그냥 급하게 사가셨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지는 않네요. 클라라는 실망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분명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 정도로 특별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병원에서 김 교수와 함께 응급실을 둘러보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클라라는 어제 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혹시 어제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별다른 이상 없이 퇴원하셨고 노인분도 찰과상 치료받고 가셨어요. 초기 응급처치가 잘 되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현장에서 지혈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치료가 수월했어요. 누가 처치해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기록에는 시민 응급처치라고만 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이름은 없어요. 이름이 없다고요? 네, 보통 그래요. 현장에서 도움 준 분들이 병원까지 따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클라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응급처치를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럼 감사 인사도 못 드리는 거네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녁에 클라라는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어제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 지역 뉴스에라도 나왔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큰 사고 막아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활약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들은 인터뷰를 하고 시장님께 표창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누구도 그 일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혹시 어제 일이 기사로 나왔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고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큰 사고였는데. 이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걸까요? 다음 날 클라라는 김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 개입하는 일이 정말 자주 있나요? 자주 있죠.
특히 교통사고나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요. 그런데 왜 뉴스에는 안 나와요?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흔한 일이라서요. 뉴스에 낼 만큼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클라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특별한 선행으로 여겨지는 일이 여기서는 그냥 일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죠? 인정받지도 못하는데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니까 하는 거죠. 그 말이 클라라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이유인가요? 그날 밤 클라라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할 뿐이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진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게 진짜 성숙한 시민의식인 걸까? 일주일이 지난 후 클라라는 김 교수와 함께 서울 시내 응급의료센터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일정이었죠. 그곳에서 클라라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박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받는 신고 중에 상당수가 일반 시민들의 신고예요. 그런데 신고할 때 이미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처치 말씀이신가요? 지혈이나 기도 확보,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이요. 물론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죠.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배우고, 군대에서도 배우고, 여러 경로가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로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박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심정지 환자를 시민이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례가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분을 역무원과 승객들이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이름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다들 조용히 사라지셨대요.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없었다고 하네요. 클라라는 또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도움을 주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클라라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CCTV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박 과장이 지난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넘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한 사람은 할머니를 부축했고, 다른 사람은 119에 신고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할머니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세요. 총 7명이 도왔는데 구급차가 오자마자 다들 사라져요. 정말 그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우는 순간 도움을 준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거의 매일이에요. 박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시민들이 기본적인 처치를 맞춰놓은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클라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뉴스에 나오고 관련된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뉴스에 안 나와요?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뉴스에 낼 만큼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이거든요. 일상이라고요? 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이런 생각들이요. 박 과장이 또 다른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강에서 누군가 물에 빠졌는데 조깅하던 시민 3명이 뛰어들어서 구조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구조대가 오자마자 사라지셨어요. 정말 아무 보상도 안 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왜 이러냐고 하면서요. 클라라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같았으면 그런 사람들을 시민 영웅이라고 불렀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니요. 그때 응급실에 환자 하나가 실려왔습니다. 공사장에서 다친 작업자였는데 신고자는 지나가던 시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신고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물어보려 했지만 이미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신고만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요. 아마 할 일 하러 가신 것 같아요. 클라라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선행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안 나오고 누구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건의 선행이 큰 뉴스가 되지만 여기서는 수십 건의 선행이 그냥 일상이구나. 그날 저녁
클라라는 호텔에서 독일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쓰다가 클라라는 손을 멈췄습니다. 독일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이런 모습들이 비효율적이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클라라는 김 교수와 함께 서울시 응급의료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응급의료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독일보다 높다고요? 클라라가 발표 자료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매우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25%를 넘었거든요. 25%요? 독일은 15% 정도인데 한국은 시민들의 응급처치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법적 보호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화가 있어서요. 클라라는 그제서야 한국 시스템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체계적이지 않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클라라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생긴 건가요? 글쎄요,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공동체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 문화요? 네, 예전부터 한국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사는 문화였거든요. 품앗이라고 해서 일손이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전통도 있었고요.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현대 사회에 와서 응급상황 대처로 이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어려우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도 물론 서로 돕는 문화가 있지만 그건 주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개인의 자발성에 더 의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응급처치로 오히려 환자가 더 다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시민들의 개입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하는 거고요. 김 교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요즘은 응급처치 앱도 있어요.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와 있죠. 클라라가 앱을 살펴보니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부터 지혈법, 기도 확보법까지 일반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잘 활용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검색해보고 영상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날 오후 클라라는 홀로 서울 거리를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임산부가 오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고 계단에서는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주는 젊은이를 봤습니다. 모두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클라라는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독일은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모든 것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직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에서 벗어난 상황에서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거든요. 반면 한국은 시스템보다는 사람에 의존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연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걸까? 클라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독일식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한국식도 분명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클라라는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클라라는 명동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쇼핑도 하고 한국 음식도 맛보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한 골목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시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것입니다. 장바구니 속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할머니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클라라였다면 먼저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도와야 할까? 내가 개입해도 될까? 책임은 누가 지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클라라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클라라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는 일어나려고 하셨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는 의사의 본능으로 할머니의 상태를 재빨리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닌 것 같았지만 무릎에 찰과상이 있었고 약간의 부종도 보였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남성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깜짝 놀란 것뿐이에요. 남성은 클라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도 자연스럽게 함께 도왔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이 정도로요? 하지만 클라라는 의사로서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혹시 모를 부상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의사인데 한 번만 검사받아 보세요. 그냥 확인차 말이에요. 중년 남성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결국 동의하셨고 남성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클라라도 함께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음이었습니다. 단순 타박상과 찰과상뿐이었죠.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클라라와 남성에게 감사 인사를 연신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클라라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남성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뭐요? 이런 건 당연한 거죠.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클라라와 남성은 병원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외국분이시죠? 남성이 물었습니다. 네, 독일에서 왔어요. 의료 연수차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도우셨어요. 클라라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행동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도우며 사는지 말이에요. 남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죠. 그 말을 듣고 클라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이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남성은 명함을 주며 인사를 나눴지만 클라라는 굳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클라라는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달 전에 자신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하고 법적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고 병원비는 누가 내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다쳤으니 도와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변했구나. 클라라는 자신의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독일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사고방식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요. 그날 밤 클라라는 독일에 있는 남편에게 화상통화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게 놀랍네. 평소 당신답지 않아. 남편의 말에 클라라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여기 와서 많이 변한 것 같아. 좋은 변화 같은데?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변화였습니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은 클라라도 몰랐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하나씩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단순히 의료 시스템을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을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의 시스템도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클라라가 배운 것은 의료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클라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수없이 지나다닌 서울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시끄럽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인천공항이요. 독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는군요. 한국 어떠셨어요? 클라라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말 예상과 달랐 좋은 의미로요. 어떤 점에서요?
사람들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서로 많이 도와주고 택시기사가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클라라는 그 말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후 클라라는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김 교수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방법도요. 감사했습니다. 곧 김 교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클라라 선생님도 저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독일에 가서도 건강하시고 기회되면 또 한국에 오세요.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클라라는 공항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해서 독일 동료들에게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시민 참여도가 높다라고 쓰면 될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클라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의무나 규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 부족함을 채웁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 썼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인간적인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이 성숙한 의식을 가진 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클라라는 노트북을 닫고 짐을 챙겼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 자리에 앉으니 지난 3개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 목격했던 교통사고 현장, 조용히 사라진 시민들, 편의점에서 응급용품을 사온 여성, 할머니를 도왔던 토요일 오후, 모든 순간이 클라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규칙보다는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클라라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오늘도 누군가를 조용히 돕고 있을 것입니다. 클라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독일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시스템만 믿고 의존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에 와서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며 이 나라의 따뜻함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다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영웅다웠던 사람들,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 보상을 바라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소중한 선물을 준 사람들. 클라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영웅인 나라,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 여러분, 클라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의사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완벽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선행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조용히 돕고 있을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호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